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 정치권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는데 이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한테 밝힌 이 최상병 사건, 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지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예비역 이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이 집회 그리고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화영 수판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이제 경향신문에서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법무부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리고요, 지금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담팀을 꾸려서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왜냐? 지금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맨 먼저 올리겠다. 이게 민영배가 또 이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김진표 의장이 결국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해외 외육길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퍼부은 김진표 의장에 대한 비판 맞받아쳤습니다. 작심성토를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시간에 지금 전해드릴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교무에서요, 이번에 이제 선관위 비리 청구이지 않습니까? 부정특혜 채용 1200여 건의 채용 비리, 여기에 관해서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짤막짤막하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거를 왜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느냐. 자, 요거가 이제 중요한 지금 대목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절차를 무시한 그런 특검, 이거 수용할 경우에는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조목조목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이제 어제 이 강행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해병대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더더욱이 말이죠, 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이죠, 이 경찰, 공수처 계속해서 수사 중에 있고 또 검찰도 수사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 절차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이 특검 후보자를 갖다가 야권에서만 추천하도록 한 거, 그리고 또 특검이 언제든지 수사 상황을 브리핑에 가는 거, 이거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 된다. 그래서 이 독소 조항에 대한 해결 없이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철호 수석이 말이죠, 최근에 경찰하고 공수처가 다 수사 중인 사건인데 이러한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합법적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점에 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이거를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는데 이미 이제 이 홍철호 정부수석 이 대통령의 이러한 의견을 듣고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홍준표도 말이죠, 이재명과 관련해서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 있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거, 이거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요 얘기는 오래간만에 홍준표가 옳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취임 2주년인 전날인,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죠. 5월 9일 날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가 불가피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할 예정으로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민영배도 말이죠. 지금 이제 민영배 요 얘기는 제가 별도로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윤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언제 행사하느냐? 14일 날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입장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대놓고 이 최상병 특검 거부권을 갖다가 이 얘기하기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부담이 되는 용산 대통령 측 입장에서 이 고심하는 이유가 셋이다. 이러한 또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동아일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왜냐? 지금 이제 특검 이번에 이제 거부할 경우에는요.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거부권 행사가 또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통 논란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이 한 60%가 넘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NBS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특검 찬성이 67%, 반대가 19%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여론으로서는 지금 최상병 특검을 여론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요것이 또 하나의 고민의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놓고 특검 거부권을 갖다 대대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당에서도 말이죠. 재표결할 경우에 이탈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이 조목조목 내부적으로 이제 참모들한테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대놓고 거부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요것이 이제 어려운 것은 그야말로 지금 이제 총선 후 말이죠. 이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굉장히 부각된 그런 입법 환경이 참 녹록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참패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거부권 행사하는 거 이것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불통과 오만 논란을 재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악재로 작용할 경우는 20% 초반대 머무는 국정 지지율에 또 한 번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것이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 홍준호 수석이 말이죠. 이런 것도 이러한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지금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22대 국회에서 바로 이거를 다시 재의결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예비역 단체들이 말이죠. 일제히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이러한 그 입장으로 민주당 입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방포럼이라든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이런 이제 예비역 이 단체들 그리고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그리고 민간 안보 단체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는 불행한 사건의 당사자인 유가족을 우일하지도 못하고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군 기관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자, 그리고 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수사 권한도 없는 자가 엉터리 수사를 해놓고 특정 정치 세력에 기대어서 군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우리 군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법조계에서는요. 이 최상병 특검이 결국은 이제 나서게 될 경우는 검찰의 기소권이 배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자, 검찰의 기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미 진민당에서요. 검찰의 기소권을 박탈하는 이런 움직임을 입법 조치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노리는 것이다. 법조계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박성재 법무장관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요. 조만간에 핵심 관계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하고 신범철 전 국방차관 그리고 이종섭 전 호주 대사도 소환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뉴스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화영 술자리 의혹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금 경향신문에 이 오창익 경향신문에다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 사람이 말이죠. 형사사법 체계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의 칼럼을 썼습니다. 요 칼럼에서 술판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요거를 지금 법무부가 강력히 반박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법무부의 성명은요.
요 칼럼 내용은 교정 실무와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경향신문에 실은 칼럼의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술자리 의혹, 검찰이 반박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이라고. 요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검사실에서 당사자를 넘겨주는 걸 뿐이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 입하는 일도 없고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 그러면서 피의자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고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든 가혹행위든 고문을 하든 간에 교도관이 알 방법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감싸고 도는 것이죠. 이화영과 김광인 변호사를 감싸고 있는 게 오창익 인권연대의 사무국장 이 칼럼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금 열이 팍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구속 피의자에게 술과 담배,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 그리고 교도관은요. 지금 이제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가까운 공간에서 육안으로 철저히 피의자를 개호하고 있다. 조사 중 술, 담배, 금지된 물품이 제공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요. 교도관 직무규칙과 수용관리, 개호 업무에 관한 지침에도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 실린 이 칼럼 내용은 교정실무와도 맞지도 않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된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법무부가 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칼럼을 비판만 하지 말고 이것도 이 법규 위반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법률 소송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히 수사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예,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정기보고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말 사건에 대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요. 작년 11월 달에 인터넷 언론인 서울의 소리 보도로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2023년도 9월 13일 날 최재형이라는 그 이 목사도 아니죠. 이런 게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 이게 이제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요거는 이 최재형이가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은요. 서울의 소리 측이 준비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요. 이 대검에다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에 배당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속도를 내라는 이 특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말이죠. 이화영 술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영배가 말이죠. 이화영 술판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22대 국회가 개헌되면 즉각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래서요. 완전히 특검 정국으로 지금 아주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작심 발언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지나치게 팬덤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본인한테 극한적인 말을 한 사람들, 의원들 전부 이게 기록으로 남아서 결국 본인들한테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거 박지원한테 드러난 얘기가 되겠죠. 박지원, 홍익표 이런 사람들 말이죠. 자, 왜 그러냐?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뭐 진보당 강성희까지 나섰지 않습니까?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받았잖아요. 열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발언이 기록돼서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정치가 지나치게 팬덤화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차기 국제의장의 덕목으로는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 요거를 뽑아서 지금 이제 야당의 민주당 이 국회의장 후보들 선명성 경쟁만 매달려 있잖아요. 여기에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가는 이제 해외 출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니까 그냥 이건 저도 한번 비판한 바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이 외유성입니다. 그런데 이번 나가는 출장은요. 외유성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할 주제가 있어요. 의제가 있어요. 뭐냐? 믹타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믹타는요, 멕시코 할 때의 믹타, 호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의 국회의장들이 참여하는 믹타 회의인데, 여기에 참여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의가 왜 중요하느냐? 믹타 회의를 내년에 우리 한국 국회의장이 주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수인계를 받아야 돼요. 요번에 안 가면 이 인수인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약속을 안 지켜서 안 가버리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국가 망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년간 잘 가까운 믹타 의원총회가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 언론 환경에서는요, 이 발언들이 모두 기록으로 나와서 평생을 따라다니는데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제 놀러 다닌다. 외유성 출장이다. 맞겠다. 막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지원 같이 이제 이 XXL 욕까지 한 사람. 그리고 이 진보당의 강성희. 직접 김연표 의장이 지금 회의 주재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을 밀어붙여라. 올려라. 이렇게까지 압박을 가한 사람들. 자, 그래서 김 의장이 말이죠. 이 당적 보유를 왜 금지시켰는지 요것도 좀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당시에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하라고 만들어졌더니 행정부 신현으로 사지 않냐. 이러한 반성 때문에 2002년도 정치 개혁을 해서 중립을 지키게 당적을 좀 벗어나도록 했는데 요 취지를 왜 생각을 못하느냐. 그래서 자기 국회의장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미래를 위하여 중재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이 당적을 이탈해서 중립을 지키더란 거, 이거를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 출마하는 사람들이 전부 비판하고 있잖아요. 요거가 잘못된 점을 강력히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믹타 회의,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요런 국회의장들이 모여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고, 이번 회의에서 자기 의장국 지위를 인정받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믹타 회의를 마치게 되면은요, 돌아오는 길에 미국을 방문해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면담에 나설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대신 참석할 부의장도 없는 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약속을 깨고 안 갈 수가 있겠느냐.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회의장을 하면서 국회의장을 하면 더는 국회의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정치를 하면서 나라와 미래를 위해 중재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선명성 경쟁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을 아주 제대로 직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교모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정교모 측에서 입장문을 보면은 좀 이제 비판 성명문을 내놨는데 이 정교모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한 6천여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선관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습 카르텔로 변질돼서 대한민국이 암적 존재처럼 되어버렸는데 해체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요 비리 보도할 때부터 이거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 기관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정경우의 성명을 보면요, 감사원 발표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1,2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자, 그래서 이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니까 헌법기관의 명목으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내고 감사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 지연시키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했는데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탈을 쓴 도적의 무리다. 굉장히 세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두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이거야말로 3.15 부정선거의 트라우마로 이 헌법상 두게 되어 있지만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악성 종양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선관의 개혁을 위해서 3가지 조치 이행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교모, 인도, 필리핀, 엘살바도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훨씬 떨어진 나라들이잖아요. 여기 정도밖에 안 되고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문제는 뭐냐? 선관위원회 사무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아요. 선관위원회 위원장은요, 5부 요인에 들어가.
이거가 잘못된 것이죠. 이거 현실에 맞게. 지금 대대적인 무슨 부정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요거 빨리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선관위를 폐지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예. 그래서 세 가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첫 번째가 감사원법 제24조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추가하라. 그래서 선거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선관위 업무를 명확하게 감사 대상으로 만들어라. 둘째, 선관위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한 명이 맡아서 현재처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토록 하는 허수아비 위원장 관행을 종식시켜라. 옳은 얘기죠. 셋째, 민간합동 TF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적발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면직 내지 해임 절차를 밟아라. 요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지적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경호는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선관위 문제 해결이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적으로 정경호 성명을 저도 지지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